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60세, 70세가 되어서, 아, 내 인생이 이게 다였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당신, 자식 키우느라, 돈 벌느라, 책임지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돌아보니 그 모든 게 다 부질없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건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인생의 진짜 의미, 그리고 왜 노는 게 최고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 인간관계, 마음의 평안,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실한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아마도 대부분이 이런 패턴이었을 겁니다. 20대에는 취업 준비, 30대에는 결혼과 육아, 40대에는 승진과 내 집 마련, 50대에는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에 올인, 정신없이 달려왔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6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 손자, 손녀 봐줘야 해. 용돈이라도 벌어야지.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잠깐,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언제 행복하셨나요? 언제 진짜로 웃으셨나요? 언제 마음 편히 쉬어보셨나요? 대답하기 어렵다면 이미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은 20%를 넘습니다. 5명 중 1명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래도 책임감 있게 살아야지. 놀기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여기서 핵심은 요, 즉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즐긴다는 의미죠.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락지자.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결국 최고의 경지는 즐기는 것입니다. 장자는 더 직설적입니다. 인생 여몽 위환즉실. 인생은 꿈과 같으니 즐거우면 그것이 진실이다. 동양 철학의 거장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바로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야말로 인간의 목적이라고 했고,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선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즐기기보다는 참고, 쉬기보다는 일하고, 웃기보다는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60세 이후 왜 노는 게 최고인지 4가지 핵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입니다. 혹시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건 그냥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천연 진통제이자 행복 호르몬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1시간씩 웃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이 NK세포 활성도가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NK세포는 암세포를 죽이는 우리 몸의 파수꾼입니다. 즉, 웃고 즐기는 것만으로도 암 예방 효과까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됩니다. 60세 이후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리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까요? 무겁고 진지한 자리? 아니면 즐겁고 유쾌한 자리? 당연히 후자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즐거운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놀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진짜 친구들이 모입니다.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모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60세 이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인간관계입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할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마음의 평안입니다. 놀이가 곧 명상입니다. 진짜 몰입해서 즐길 때 우리 마음은 완전히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핵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 상태와 같습니다. 마음이 어떤 것에 완전히 몰입할 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런 마음의 평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돈이나 명예보다도 마음의 평안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놀이입니다. 네 번째,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5년간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마지막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이 나온 후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답게 살 걸 그랬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후회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 걸 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걸. 네 번째는 친구들과 연락을 더 자주 할 걸. 다섯 번째가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걸 이었습니다. 보세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보면 모두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더 즐겁게 살 걸 그랬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더 돈을 벌 걸, 더 성공할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더 행복하게, 더 자유롭게, 더 즐겁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 놀아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래도 가족들 눈치가 보여.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나이 들어서 노는 게 창피해.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십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건 당신이 의무감에 짓눌려 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항상 걱정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는 모습과 즐겁게 웃으며 사는 모습 중에서 어떤 걸 보고 싶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행복한 부모를 둔 자식이 더 행복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변 시선 같은 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다른 사람들 눈치 볼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놀이의 정의입니다. 놀이는 단순히 게임이나 오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모든 활동이 놀이입니다. 여행도 놀이고, 독서도 놀이고, 음악 감상도 놀이고, 친구들과의 수다도 놀이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60세에 피아노를 시작해서 70세에 발표회를 여는 분들도 계십니다. 65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개인전을 여는 분들도 있어요.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젊으면 몇 살이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 자체가 가장 큰 놀이가 됩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남들보다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즐기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놀이의 정의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돈에 대한 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려면 돈이 많이 들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가장 큰 즐거움은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것들에서 나옵니다. 공원 산책하기, 도서관에서 책 읽기, 친구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떨기, 동네 한 바퀴 돌며 새로운 것 발견하기.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놀이입니다. 돈을 많이 써야 하는 놀이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것도 해야 하나? 저것도 해야 하나? 하는 의무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진짜 놀이는 의무감 없이 자유롭게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놀이에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스트레스, 억눌러온 감정들,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놀이를 통해 치유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놀이치료라고 부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런 치유가 더욱 중요합니다. 평생 쌓인 마음의 상처들을 이제는 치유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놀이입니다. 웃고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복잡한 치료나 상담보다 때로는 진심으로 웃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갑니다. 60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70세, 80세는 금방입니다.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건강수명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 건강수명은 평균 수명보다 약 10년 정도 짧습니다. 즉, 정말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 당장 놀아야 합니다. 나중에 놀아야지. 조금 더 정리하고 놀아야지.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60세부터는 매일매일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선물을 즐겁게 풀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놀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충분히요. 이제는 쉴 자격이 있습니다. 놀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마세요. 그냥 당당하게 즐기세요. 웃으세요. 놀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했지만 진짜 부질없는 건 남들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을 억누르며 사는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것은 자신답게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60세 이후 가장 현명한 선택은 바로 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인생 후반부를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놀이 방법들과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